여러분과 약속했던 대로 두 번째 발표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호크 쌤입니다. 첫 번째 발표에서 챗GPT의 문법적 효율성은 100%의 만족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았는데, 오늘 발표할 챗GPT의 단어 학습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발표할 타이틀 내용만 보더라도 짐작할 수 있는 점은 챗GPT는 AI, 즉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수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챗GPT를 활용하여 단어 학습을 할 때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발표할 내용을 간략히 알아볼까요? 그러면 먼저 어휘 학습을 위해서 챗GPT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음원을 추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우리가 단어 공부할 때 스펠링 쓰면서 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단어 스펠링만 쓴다면 의미가 없어요. 단어가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듣고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듣지를 못해요. 우리가 단어를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듣고 말을 해보지 않았다면 상대방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들으면서 단어 학습하는 것을 중요한데, 어떻게 음원을 축출해서 활용할 것인가, 이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브레인 복합 프로그램이 있는데 챗GPT와 활용해서 어떻게 최대의 학습 효과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것을 알려드릴 것이고요. 네 번째로, 저는 영어 쌤이다 보니까 우리가 단어를 갖다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공부를 할 것인가,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서두에 언급했지만 저는 영어 쌤이잖아요. 단어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어를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제시해 볼게요. 단어를 무작정 쓰는 것보다는 눈과 들으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와 그리고 챗GPT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서 단어를 공부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 제시된 단어 볼까요? 퍼시. 스펠링 쓰지 말고 먼저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퍼시. 느낌이에요. 그러면 느낌인데 feel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말로 바꾸면 느끼다. 그러니까 퍼스가 느낌이다라는 의미인데, 퍼스에서 파생되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기본 단어에 다른 단어가 결합해서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제시된 단어가 퍼시, 어떤 뜻이었죠? feel, 느낌이다. 그러면 그 앞에 접두어로 M 왔어요. 감정이 어디에 들어오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감정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공감, 감정입, 이런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sympathy. sim이 뭐죠? same. 상대방이 슬퍼요? 그럼 똑같이 슬퍼지는 느낌을 갖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말로 뭘까요? 동정심, sympathy,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퍼스는 느낌인데 그 앞에 어가 왔다. 어가 무슨 뜻이었죠? without, 없다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말로 생각해 보세요. 느낌이 없다. 그러면 무관심, 냉담함,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느낌이 오는데 anti가 뭐죠?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against, 반대예요. 느낌이 반대로 오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감, 이런 의미가 되겠죠. 퍼스라는 것은 느낌인데 그 앞에 접두어로 텔러가 왔어요. 텔러가 뭐죠? 멀다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서 말하지 않고서도 멀리서 느끼는 감정, 이게 뭘까요? 초능력. 우리말로 하면 또 이심전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하지 않고도 느끼는 감정. 이와 같이 기본 단어를 활용해서 우리는 5개의 단어를 공부한 결과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기본 단어에서 파생되는 단어를 공부했는데 이 단어를 오랫동안 기억해야 되고 또 이 단어를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 방법을 알아보자고요. 자, 이심전심이었는데 이 뜻이 뭘까요? 느낌이 뭘까요? 퍼시. 그런데 말하지 않고 머릿속에 느끼는 감정 뭘까요? 틸러 퍼시.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는 거죠. 왜? 틸러, 멀리서 느끼는 감정. 그다음 동정심은 상대방이 슬퍼요? 그럼 똑같이 그런 감정을 느껴주는 거. 퍼스인데 같다 의미가 뭘까요? sympathy. sim이 same과 같잖아요. 그 다음에 반감은 느낌이 오는데 반대로 온다. 그러면 antipathy, 반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느낌이 오는데 없어. 그럴 때 A라는 건 without 의미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느낌이 없다, 냉담함, 무관심, 이런 의미가 되고요. 공감이라는 것은 어디에 그런 감정을 똑같이 느껴주다. 그럴 때 impulse. 이와 같이 기본 단어를 다시 한번 리뷰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단어를 오랫동안 기억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챗GPT를 불러왔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브레인포크에서 퍼스라는 것은 느낌이라는 단어를 알아봤죠. 그러면 이번에는 챗GPT에게 퍼스에서 파생되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는지 알아보자고요.
지금 챗 GPT를 불러왔는데 우리가 앞서 브레인포카에서 퍼스이라는 것은 하나의 느낌이라는 단어로 쓰인다는 걸 알아봤죠. 그러면 챗 GPT에게 퍼스에서 파생되는 단어들이 어떤 단어가 있는지를 물어보자고요. 자, 갑니다. 지금 챗 GPT가 퍼스에서 파생되는 단어를 제시하고 있네요. 예, 7개의 단어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앞서 공부한 단어도 제시됐네요. 틸러퍼스 하면 멀리서 느끼는 감정, 그 다음 인퍼스 하면 감정이 들어오다 하니까 공감하다. 세 번째 심퍼시, 퍼스는 느낌이죠. 심은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과 똑같은 감정을 가져주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슬퍼요. 그러면 똑같은 슬픔을 나눠주는 거. 이게 동정심이죠. 그럼 네 번째로 어퍼시 하면요. 느낌이 A라는 것은 without, 또 없다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관심, 냉담함. 그 다음에 우리 antipercep은 느낌 반대로다, 반감. 이건 기본 단어였고요. 여섯 번째 단어로 소시오퍼시, 이 단어는 드라마 같은 데서 아마 종종 들어봤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성격이 괴짜 같은 거, 우리가 납득하기 어렵다 그럴 때 어떤 사회성의 정신적 장애다 그럴 때 소시오퍼시라고 하죠. 일곱 번째 단어 볼까요? 사이코퍼시. 퍼스는 우리 알고 있죠. 느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사이코가 뭐죠? 심리. 그러니까 심리적인 이상이다. 그래서 사이코퍼시. 이와 같이 브레인 보케블러리에서는 이 기본 단어는 제시했지만 이 위의 단어는 제시를 안 했거든요. 이와 같이 GPT는 기본 단어에서 높은 수준의 단어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단어를 공부할 때 제시된 기본 단어에 거기에 관련된 동의어 그리고 반의어까지 공부한다면 어휘 학습이 상당히 효과가 있잖아요. 또 많은 단어를 알 수 있고. 그래서 동의어와 반의어는 어떤 단어가 있는지 물어볼 것이고, 더 중요한 점은 이 단어가 문장 내에 어떻게 쓰이는가를 물어볼게요. 자, 질문해 볼게요. 네, 질문을 날립니다. 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깔끔하게 하고 있네요. 지금 보면요, 이 GPT가 퍼스에서 관련된 기본 단어를 제시했고, 다음으로 기본 단어에서 파생되는 동의어와 반의어를 이렇게 제시했네요. 그래서 여기 시노님, 엔토님, 동의어와 반의어를 이렇게 제시했고 문장까지 이렇게 제시했다. 지금 여러분이 보게 되면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교재 이렇게 구성된 교재가 있나요? 아마 시중에 있는 교재를 여러분이 들춰본다 하더라도 기본 단어, 반의어, 동의어, 문제까지 이렇게 구성된 교재는 쉽지 않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에 챗 GPT를 활용해서 단어 공부를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다시피 챗 GPT는 퍼스에서 파생되는 기본 단어를 제시했고요. 그 다음으로 기본 단어에서 파생되는 동의어, 반의어까지 제시했고, 그리고 기본 단어에서 관련된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가 이렇게 구성된 교재가 있나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기본적인 단어를 갖고 있는 여러분이 교재 있죠. 교재 플러스 이 챗 GPT를 활용하게 된다면 단어 학습은 최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놀라운 점은 보다시피 example, 예문까지 들어왔다는 거죠. 더군다나 해석까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다 볼 수 없고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He showed great understanding that imparts toward his coworkers. 그는 coworker는 동료거든요. 그의 동료들에게 understanding, 이해와 impulse가 아까 우리 배웠죠? 감정이 들어오다니까 공감을 showed, 보여주었다. 이런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예문과 문장이 완벽하죠. 여기서 우리가 배운 것은 impulse. impulse가 뭐죠? 감정이 안으로 들어오다. 그러니까 공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가 방금 전에 브레인포카에서 봤듯이 기본 단어를 우리가 알아봤는데 챗 GPT에게 그 기본 단어에서 파생되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고, 그리고 그 기본 단어에서 파생되는 동의어와 반의어가 어떤 단어가 있고, 기본 단어를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달라 요구했고, 그러면 챗 GPT가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잖아요. 챗 GPT에게 같은 형태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챗 GPT는 어떻게 답했나요? 기본 단어에서 어려운 단어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와 챗 GPT가 제시한 단어 학습법을 활용해서 최대로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고요. 어휘를 공부할 때 스펠링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듣고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들으려면 음원이 필요한데 어떻게 우리가 음원을 딸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음원을 따는 방법은 하나의 학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저는 영어를 지도하는 쌤이다 보니까 지금 유튜브에 소개되는 음원을 거의 들어봤어요. 그런데 무료로 하는 것은 역시 학생들에게 그것을 사용하게 한다면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기여금 표시가 나거든요. 그런데 다소 비용이 좀 들지만 유료화된 그 중에서도 좀 뛰어난 것을 두 개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가 타입캐스트고요. 또 하나가 스피치 쉘로, 두 가지 프로그램을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간략하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타입캐스트와 스피치 쉘로가 있는데 먼저 타입캐스트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타입캐스트를 사용하니까 여기 제시되어 있네요. 그러면서 타입캐스트를 클릭하면 여기 있죠. 타입캐스트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처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타입캐스트를 시작하게 클릭하시고 여기다 타입을 타이핑해서 아니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요. 그리고 성으로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음원을 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존 앵커라는 원어민과 정화라는 한국의 성우를 선택했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telepathy, 이심전심, sympathy, 동점심, antipathy, 반감, apathy, 냉담, 무관심, empathy, 공감. 예, 이렇게 되면 이 하단에 클릭해 보면 오디오 있죠. 오디오로다가 일단 축출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보면 mp3로 축출하게 되고 다운로드가 됩니다. 이렇게 다운로드 되면 일단 여러분들 컴퓨터에 깔리게 되겠죠. 다시 이렇게 제 이메일 넣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 넣고요. 여기에 숫자를 넣으면 되죠. 4, 7, 3, 4, 3, 9, 9, 0. 네, 여기를 누르면 이건 사용법이에요. 뭐 사용법은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창이 전에 우리가 챗GPT에서 기본적인 단어에 문장을 만든 게 있었고 해석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문장을 카피한 내용을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우측에 보면 여기 Create Voice Over죠. 이걸 클릭합니다. 그러면 지금 음원이 제작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완성됐네요. 빠르죠? 그 다음으로 여기 다운로드 있잖아요. 플레이를 볼까요? 플레이를 누르면 여기 음원이 만들어진 걸 들어볼 수 있습니다. She showed great empathy towards her friend who had lost her job. Despite his sympathy for the family, he could not help them financially. The doctor diagnosed him with neuropathy after he complained of persistent tingling in his feet. 예, 보다시피 기계음이지만 상당히 사람이 내는 목소리와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제작이 완성됐다면 클로즈하고 여기에 클로즈 시킨 다음에 여기 다운로드 있죠. 다운로드를 받으면 이제 음원이 여러분 컴퓨터에 깔리게 되죠. 우리가 방금 전에 음원을 축출해서 다운로드 받았잖아요. 다운로드 받은 그 파일을 이 PPT에 입력하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가 훌륭한 학습 솔루션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볼까요? 요 우측에 음원 입힌 거 보이죠? 예, 들어볼까요? telepathy, 이심전심, sympathy, 동점심, antipathy, 반감, apathy, 냉담, 무관심, empathy, 공감. 예, 이렇게 단어를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다 학습할 수 있고요. 다음은 문장을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활용해서 듣기와 말하기 연습을 해볼까요? 자, 여기 마크 보이죠? 자, 클릭합니다. she showed great empathy towards her friend who had lost her job.
그녀는 이를 잃은 친구에게 큰 공감을 보였다. Despite his sympathy for the family, he could not help them financially. 가족에 대한 조아심은 있었지만 재정적으로 도울 수 없었다. The doctor diagnosed him with neuropathy after he complained of persistent tingling in his feet. 의사는 발가락의 지속적인 촉각 변화를 호소하는 환자에게 신경병 진단을 내렸다. 두 번째 해석은 좀 문제가 있네요. 챗GPT에서 다운로드 받는 내용을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다 얹어놨더니 잘못됐어요. 가족에 대한 조아심이 아니라 동정심인데 조아심으로 됐네요. 그러니까 그의 가족에 대한 동정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으로 도울 수가 없었다. 이런 내용인데 이거는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정하면 되잖아요. 제시한 방법에 따라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게 맞는 어휘 컨텐츠를 개발해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한 방법을 활용하여 어휘 교재를 스스로 만들어낸다면 시중에 어떤 교재보다도 최고의 학습 프로그램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와 그리고 챗GPT에 제시한 방법에 따라 어휘 교재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시청한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에 질문 내용을 달아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